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기 위해 식사 전에 먹으면 좋은 음식은 무엇인가요? 혈당 관리하는 분들이 가장 무서워하시는 게 식후에 혈당이 널뛰는 혈당 스파이크죠. 이걸 막기 위해 제가 꼭 추천드리는 일상 식재료는 양배추와 시금치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 음식들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음식 간의 시간 간격이에요. 보통 채소를 먼저 먹는 거꾸로 식사법을 많이 실천하시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15분의 법칙은 놓치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혈당 스파이크를 제대로 방어하려면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먼저 식사 전에 비전분 채소를 150g에서 300g 정도 충분히 드시는 겁니다. 여기서 비전분 채소란 감자나 고구마처럼 탄수화물, 즉 전분이 많은 채소가 아니라 양배추나 시금치처럼 수분과 식이섬유가 주성분인 채소들을 말해요. 이 채소들은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으면서 우리 몸에 천연 혈당 방어막을 쳐주는 역할을 하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양배추는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해서 다음에 들어올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춰줄 뿐만 아니라 비타민 U가 풍부해서 빈속에 먹어도 위장에 부담이 없습니다. 시금치는 인슐린 신호 전달에 필수적인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혈당 안정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도 하죠.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대기 시간이 나옵니다. 이렇게 채소를 먼저 드셨다면 우리 몸이 혈당을 받아들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최소 15분, 가급적 30분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둔 뒤에 본식인 탄수화물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2019년 이탈리아에서 발표된 연구를 보면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고 간격을 두었을 때 혈당 상승 곡선이 무려 30-40%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호두과자처럼 혈당을 올리기 쉬운 간식을 드실 때도 이런 채소들을 미리 먹고 30분의 간격을 두면 혈당이 튀는 정도를 확연하게 줄일 수가 있어요. 이번 내용 딱 두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는 식사 전에 양배추나 시금치 같은 비전분 채소를 충분히 씹어서 드실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나서 최소 15분에서 30분 정도를 기다렸다가 본 식사를 하는 것. 이 기다림의 시간이 여러분의 췌장을 살리는 가장 쉬운 비결입니다. 당뇨 환자 혹은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 식단을 중요하고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식단 관리를 단순히 살을 빼기 위해서 혹은 혈당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의학적인 핵심은 바로 우리 몸에 인슐린이라는 일꾼을 쉬게 해주는 것에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혈액 속에 포도당이라는 에너지가 생기는데 이 에너지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힘을 쓰려면 인슐린이라고 하는 열쇠가 세포의 문을 열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당뇨가 있거나 위험군인 분들은 이 과정에서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는 인슐린 부족인데요. 열쇠 자체가 모자란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인슐린 저항성인데요. 열쇠는 있는데 문구멍이 녹슬어서 문이 잘 안 열리는 경우죠. 결국 문이 안 열리니 포도당은 세포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속을 떠돌게 됩니다. 이때 우리 몸은 췌장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열쇠가 부족한가 봐 라고 하면서 무리하게 인슐린을 계속 뽑아내게 되죠. 식단을 꼼꼼히 챙기지 않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을 자꾸 먹는다는 건 이미 지쳐있는 췌장을 채찍질해서 억지로 일을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췌장이 완전히 번아웃하게 되어서 인슐린을 만드는 기능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회복이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식단을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혈당 수치를 관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혈당이 천천히 오르는 음식을 먹어서 췌장이 적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효율적으로 일하게 만들고 지친 췌장에게 휴식 시간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요약하자면 식단 관리는 단순히 음식을 참는 게 아니라 지친 췌장에 휴식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을 선택해서 우리 몸의 인슐린 일꾼들이 무리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식단 관리의 진짜 목적입니다.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 꾸준히 먹으면 좋은 차는 무엇인가요? 췌장을 살리는 4가지 좋은 차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차는 바로 환기차입니다. 보통 환기는 기력 보충제로만 알고 계시죠. 하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보약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환기의 성분이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의 베타세포를 직접적으로 활성화해서 인슐린 분비량을 늘려준다는 결과가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기는 당뇨로 인해 에너지가 소변으로 빠져나가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는 것을 막아주는 보습작용이 뛰어납니다.
뛰어납니다. 신장 기능을 보호해 단백뇨를 줄여주는 효과까지 있으니 췌장 기능이 저하되어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기운이 없고 합병증이 걱정되는 분들이라면 환기차를 1순위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동의보감에서 상약 중에 상약이라고 극찬한 둥글레차인데요. 당뇨를 한의학에서는 입이 마르는 병, 즉 소갈이라고 하죠. 둥글레는 진액을 생성해서 갈증을 씻어주는 해갈 작용이 탁월합니다. 인슐린 분비를 돕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혈당과 고혈압을 동시에 잡는 데 효과적이죠.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마르고 열이 많은 분들께는 특히 좋지만 성질이 차기 때문에 평소 설사가 잦은 분들은 연하게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는 췌장의 짐을 덜어주는 여주차예요. 여주 속의 식물성 인슐린과 카란틴 성분은 포도당이 우리 몸에서 잘 연소되도록 돕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환기가 인슐린 공장을 돌린다면 여주는 그 인슐린의 이를 직접 도와주어 췌장이 쉴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쓴맛이 강하기 때문에 잘 말린 여주를 차로 우려내서 부드럽게 드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몸이 찬 분들을 위한 생강차예요. 둥글레와는 정반대의 체질인 분들께 좋은데요. 생강의 진저롤 성분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합니다. 실제 시드니 대학 연구에 따르면 매일 생강 1g씩 복용했을 때 혈당 수치가 12% 정도 감소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때 손발과 아래체가 차고 순환이 안 되는 분들, 체중이 좀 있는 분들이 생강차를 드시면 몸의 열을 높여서 면역력까지 챙길 수 있어요. 핵심 내용만 딱 정리해드릴게요. 췌장 베타세포를 깨우고 기력을 살리려면 환기차, 그리고 입이 마르고 열이 많을 땐 둥글레차, 췌장의 일을 덜어주는 식물성 인슐린은 여주차, 마지막으로 몸이 차고 순환이 안 될 땐 생강차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내 몸에 맞는 차 한 잔이 지친 췌장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건강식이라고 생각하는 곡물, 과일이나 음식 중에 당뇨에 안 좋은 음식이 있다고 하는데 무엇인가요? 우선 이걸 설명하기 위해 당뇨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하는데요. 모두가 같은 당뇨가 아니라 두 가지 유형 중 하나이기 때문에 평소에 내가 어떤 유형인지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인슐린 부족형 당뇨입니다.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 자체의 힘이 약해져서 인슐린 분비량, 즉 C펩타이드 수치가 저하된 상태입니다. 주로 마른 당뇨 환자분들께 많이 나타나고요. 근육량이 적어서 혈당을 저장할 창고가 부족하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췌장이 지쳐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음식을 줄이거나 강도 높은 운동을 하면 췌장이 더 빨리 과로사할 수 있어요. 췌장을 쉬게 하는 휴식 위주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인슐린 저항형 당뇨인데요. 인슐린은 충분히 만들어지지만 세포가 인슐린 신호를 무시하거나 반응이 둔해져서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상태입니다. 이런 분들은 대개 복부 비만, 지방간, 대사증후군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식이나 야식을 줄여서 체중이 감소하고 몸이 가벼워진다면 이는 몸의 구조가 개선되고 있다는 좋은 신호입니다. 인슐린 분비량을 알 수 있는 C펩타이드 검사를 하면 인슐린 분비량은 정상이거나 오히려 높게 나오기도 하는데요. 인슐린은 제대로 분비가 되는데 잘 쓰이지 못하는 저항성 때문에 혈당이 안 잡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슐린 저항형의 경우에는 식단 개선과 꾸준한 운동을 통해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내장지방과 기름때를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가 모두 섞여 있는 혼합형 당뇨도 있다는 점인데요. 췌장의 인슐린 분비력도 떨어져 있고 동시에 인슐린 저항성까지 있는 복합적인 상태입니다. 이 경우 췌장 기능 회복과 저항성 개선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가지 유형에 따른 음식 관리에 어떠한 차이를 두어야 할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남에게 보약인 건강식이 내 당뇨 타입에 따라서는 오히려 독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몸이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한 기름때가 문제인지 췌장 기능 저하로 인한 인슐린 부족이 문제인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배가 나오고 살집이 있는 인슐린 저항성형 당뇨인 분들은 몸에 인슐린은 충분히 있는데 세포가 기름때에 찌들어서 문이 잘 안 열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럴 때 독이 되는 음식은 과일즙, 미숫가루, 선식, 그리고 각종 음료 등입니다. 이런 분들은 이미 혈액 속에 에너지가 넘쳐나서 문 밖에서 줄을 서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흡수가 빠른 액체나 가루 형태의 당분이 들어오는 건 막힌 하수구에 물을 자꾸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건강을 위해 마신 과일즙이나 미숫가루가 기름때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혈관을 설탕물로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운이 없고 마른 에너지 부족형인 인슐린 부족형인 분들은 애초에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의 힘이 약하고 태울 수 있는 에너지 자체가 모자란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독이 되는 음식은 거친 현미밥이나 생채소 위주의 식단인데요. 건강 생각해서 억지로 현미밥만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기력이 없는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과 같아요. 소화력이 약한데 거친 음식만 자꾸 고집하면 영양소 흡수가 자꾸 안 되어서 췌장은 굶주리게 됩니다. 췌장에 에너지가 없으니 인슐린은 더 안 나오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차라리 소화가 잘 되는 쌀밥에 고기 같은 단백질을 챙겨 드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통으로 피해야 할 음식도 알려드릴게요. 바로 죽과 떡 같은 음식인데요. 이건 췌장이 할 일을 밖에서 미리 다 해버린 음식들입니다. 입에 넣자마자 혈당이 수직 상승하기 때문에 내 췌장이 쉴 수 있는 시간을 완전히 빼앗아 버리는 가장 안 좋은 음식입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나의 당뇨가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당뇨라면 과일즙, 각종 음료 같은 빠른 설탕을 끊으셔야 하고요. 반대로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하다면 소화 기능도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크니 현미밥 같은 거친 음식보다는 일단 소화가 잘 되는 식사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내 몸 상태를 먼저 아는 것이 진짜 건강식을 찾는 첫걸음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한국인의 가정식에서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식은 죄가 없습니다. 오히려 최고의 예방식단이 될 수 있습니다. 흔히 밥 중심의 한식이 탄수화물이 많아서 위험하다고들 걱정하시는데 그건 한식을 반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당뇨병 학회가 권장하는 이상적인 영양소 비율이 탄수화물 60% 그리고 지방 20% 단백질 20%입니다. 이 비율을 지키면서 한식을 보약으로 만드는 세 가지 원칙을 말씀드릴 테니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단순당은 무조건 끊으셔야 합니다. 믹스커피, 탄산음료, 과일 주스는 당뇨 환자에게 독약과 같아요. 특히 과일 주스 한 컵만 마셔도 하루 권장 당 섭취량인 50g을 바로 채워버립니다. 단순당이 혈관에 넘쳐나면 간에 기름이 끼고 고혈압, 고지혈증이 따라오죠. 단맛을 끊기 힘들다면 아스파탐 같은 대체 감미료를 활용하는 과도기를 거치더라도 액체로 된 당분은 반드시 멀리해야 합니다. 둘째, 밥의 양을 딱 2숟가락만 남겨보세요.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고 하지만 당뇨 환자에게 밥은 더 이상 보약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잡곡밥이나 현미밥이 식이섬유가 많아 좋긴 하지만 그 역시 본질은 탄수화물입니다. 평소 드시는 양에서 무조건 2숟갈만 덜어내세요. 이 작은 습관만으로도 전체 탄수화물 섭취량을 5에서 10% 줄여 학계 권장 비율인 60% 이하로 맞출 수 있습니다. 셋째, 식이섬유라는 천연 방지턱을 먼저 세우세요. 나물과 채소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포도당이 혈관으로 들어오는 속도를 늦춰주는 최고의 방어막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중년 남성분들은 식이섬유 섭취가 매우 부족한데요. 식사 전에 나물을 먼저 서너 젓가락 드는 거꾸로 식사법만 실천해도 혈당 스파이크를 막고 복부 비만을 잡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한식은 밥이 전부가 아니라 밥과 반찬의 조화가 핵심입니다. 무조건 밥을 끊는 극단적인 식단은 오래 못 갈 뿐더러 오히려 사망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나물과 단백질을 먼저 챙긴 뒤 마지막에 밥을 드시는 거꾸로 식사를 실천해보세요. 정가랑 한식 한 상은 그 자체로 가장 훌륭한 당뇨약이 될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오늘부터 밥상은 무조건 채소, 고기, 밥 순서로 드시고 마지막에 밥 2숟가락은 꼭 남겨주세요. 단순당인 설탕과 음료수는 끊으시고요. 이것이 한식으로 당뇨를 다스리는 가장 완벽한 가이드입니다. 당뇨 환자들에겐 근육량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근력에 좋은 운동을 소개해 주신다면 무슨 운동인가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당뇨 환자에게 근육은 단순히 몸매를 위한 게 아니라 포도당을 태우는 가장 큰 소각장이자 남는 혈당을 보관하는 최고의 창고예요. 우리 몸에서 포도당의 70% 이상을 허벅지 같은 큰 근육에서 소모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근력 운동은 단연 스쿼트와 계단 오르기입니다. 우선 스쿼트인데요. 우리 몸 근육의 대부분은 하체에 몰려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스쿼트를 통해 허벅지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면 인슐린이 적어도 근육이 혈액 속 당분을 쏙쏙 뽑아다가 에너지로 써버립니다. 만약 스쿼트가 무릎에 무리가 돼서 힘들다면 의자나 벽을 활용해서 스쿼트를 해보세요. 무릎 부담은 줄이면서 안전하게 스쿼트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계단 오르기인데요. 무릎이 허락한다면 가장 효율적인 운동입니다. 허벅지 근육을 자극하면서 심폐기능까지 강화해주는데요. 19, 30분에 계단을 오르면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를 잡는데 최고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력 운동으로 포도당을 태우는 근육을 만드셨다면 그 다음으로 꼭 병행해야 할 것이 바로 미세혈관 합병증을 예방하는 순환운동입니다. 당뇨 환자에겐 특히나 천연 인슐린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우선 맨발 걷기에는 접지 효과가 있는데요. 우리 몸에 정전기를 배출하고 땅의 자유전자를 받아들여 혈액의 점성을 낮춰줍니다. 끈적한 당뇨 환자의 피를 맑게 해주는 거죠. 다음으로 맨발 걷기를 하면 말초신경이 자극됩니다. 발바닥에는 우리 몸의 모든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가 있어요. 맨발로 땅을 디디며 맨발로 말초혈관이 확장되면서 발끝까지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이는 당뇨 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당뇨발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다만 발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고온 흙길에서 주의하며 걷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운동은 요가예요. 요가를 단순히 유연성을 기르는 운동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요가를 한 지 14년 차가 됐거든요. 요가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이 동시에 되면서 췌장을 직접 마사지하는 내장기 운동 효과도 있으면서 스트레스를 완화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우선 요가를 하면 췌장 기능이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는데요. 요가의 비틀기 동작이나 복부를 압박하는 동작들은 복강 내 장기를 자극해줍니다. 특히 췌장 부위를 부드럽게 압박하고 이완하는 과정에서 췌장의 혈류량이 늘어나고 인슐린 분비 기능이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요가는 스트레스를 완화해주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요가의 핵심인 호흡과 명상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줍니다. 코르티솔이 줄어들면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고 혈당이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격한 운동이 부담스러운 인슐린 부족형 환자분들에게는 이보다 좋은 운동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스쿼트 같은 근력 운동으로 포도당을 흡수하는 창고를 늘리셨다면 맨발 걷기와 요가로 그 포도당이 구석구석 잘 흐르게 만드는 길을 뚫어주셔야 합니다. 근육은 혈당을 낮춰주고 맨발 걷기와 요가 같은 순환 운동은 여러분의 발과 눈, 콩팥을 지켜줄 것입니다. 당뇨는 불치병이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당뇨에 한 번 걸리면 완치가 힘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뇨는 한 번 걸리면 평생 관리해야 하는 불치병이다 라는 말 때문에 절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뇨는 결코 불치병이 아니고요. 충분히 극복하고 졸업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그럼에도 왜 많은 분들이 완치가 힘들다고 생각할까요? 그 이유와 함께 우리가 당뇨를 졸업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왜 당뇨는 완치가 힘들다는 오해를 받고 있을까요? 기존의 혈당 관리가 주로 혈당 수치 에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약을 통해 혈당 수치만 강제로 낮추는 것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 방편으로 증상만 억제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약에만 의존하다 보면 정작 혈당을 조절해야 할 내 몸의 췌장과 대사 시스템은 점점 게을러지고 스스로 회복할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죠.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약의 개수는 늘어나고 합병증의 두려움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뇨는 충분히 졸업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강조하는 당뇨 졸업이란 단순히 수치를 낮추는 것을 넘어서서 당뇨약을 모두 끊고도 6개월 이상 당화혈소가 6.5% 미만으로 건강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는 이미 수많은 연구와 임상 사례를 통해 증명된 사실입니다. 실제 저희 한의원에는 높은 당화혈소, 오랜 유병 기간, 고령의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당뇨를 졸업하시는 수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 당화혈소가 9.6%에 달했던 환자분이 6%로 떨어지면서 당뇨를 졸업하거나 20년 넘게 당뇨를 앓았던 분이 약을 다 끊고 정상 수치를 유지하는 사례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당뇨 졸업을 위한 핵심 전략을 정리해 드릴게요. 당뇨 졸업은 단순히 음식을 덜 먹고 운동을 더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는 대사 시스템의 회복이 핵심입니다. 우선 당뇨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내 당뇨가 어떤 유형인지 정확히 파악을 해야 하는데요. 인슐린 분비가 부족한 인슐린 저하형인지 아니면 인슐린은 잘 분비되는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저항성형 당뇨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만약 췌장 기능이 저하된 인슐린 저하형 당뇨라면 당뇨약에 의존하는 대신 췌장 스스로 인슐린을 잘 분비하고 사용하도록 생활관리를 스스로 하고요. 치료도 해야 합니다. 한국인은 서양인에 비해서 선천적으로 췌장의 크기가 작고 인슐린 분비 능력도 약합니다. 따라서 서양식 기준의 관리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검사하는 시펩타이드 검사를 주기적으로 해봐야 하고요. 또 췌장 기능을 회복시켜 인슐린 분비량을 늘릴 수 있는 생활관리도 병행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인슐린 저하형 당뇨가 우리 주변에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저희가 통계를 내봤을 때는 전체 당뇨 환자 중에 30-40% 정도가 인슐린 분비가 부족한 형이었습니다. 반대로 인슐린 저항성 형이라면 과식, 폭식을 줄이고 저녁 식사 후 3-4시간 금식을 유지하고 운동은 생활화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당뇨는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 아니라 내 몸을 다시 돌아보고 더 건강한 삶으로 나아가는 터닝 포인트입니다.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나도 충분히 졸업할 수 있어 라는 희망을 품어보세요. 여러분의 췌장과 몸은 스스로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당뇨스쿨 유튜브 채널에 당뇨를 졸업한 분들 인터뷰를 꾸준히 올리고 있으니까요. 당뇨 졸업한 분들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영상들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활 패턴이 불규칙한 직장인들을 위한 당뇨 예방에 좋은 생활 속 관리법은 무엇인가요?
바쁜 업무와 불규칙한 회식, 야근으로 점철된 직장인들에게 당뇨 관리는 정말 쉽지 않은 숙제죠. 하지만 생활 패턴이 불규칙할수록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잡아주는 작은 습관들이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직장인들이 일상에서, 직장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핵심 관리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식후에 즉시 움직이는 거예요. 불규칙한 식사 시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식후에 바로 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보는 습관입니다. 음식을 먹고 15분에서 30분 사이가 혈당이 가장 가파르게 오르는 골든타임이거든요. 이때 거창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10분만 복도를 걷거나 제자리 걸음을 한번 해보세요. 식후 즉시 움직이면 혈액 속으로 막 들어온 포도당이 근육에서 바로 에너지로 쓰입니다. 췌장이 인슐린을 과하게 짜내지 않아도 되니 췌장의 업무 강도도 획기적으로 낮춰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는 건데요. 직장인 당뇨의 의외의 주범은 수면 부족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로 인식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내뿜습니다. 수면이 부족할 때 만들어지는 코르티솔은 인슐린의 일을 방해해 혈당을 올립니다. 잠을 못 잔 다음날 유독 배가 더 고프고 단 음식이 당기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불규칙한 퇴근 시간이라도 자정 전 취침과 7시간 수면을 목표로 삼아보세요. 수면의 질만 좋아져도 다음날 공복 혈당이 눈에 띄게 안정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가짜 배고픔을 차단하는 물 한 잔입니다. 업무 스트레스가 쌓이면 뇌는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착각해 가짜 배고픔 신호를 보냅니다. 이때 간식이나 믹스커피를 찾게 되는데 이것이 당뇨로 가는 급행열차예요. 출출함이 느껴질 때 바로 간식을 집지 말고 따뜻한 물 한 잔이나 환기차를 드셔보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는 혈액의 농도를 조절해서 혈당 수치를 낮추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또 종이컵 대신 개인 텀블러를 사용해서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정리해드릴게요. 식후 10분 산책, 그리고 자정 전에 취침하는 것, 그리고 커피 대신 물 한 잔, 이 3가지를 잘 지켜주세요. 불규칙한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혈당을 지키는 든든한 방어막이 될 것입니다. 당뇨에는 하체의 근육량이 중요하다 하는데 상체보다 하체의 근육이 당뇨 예방에 좋은 이유는 뭔가요? 당뇨 관리에서 왜 하필 하체인지 그 의학적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체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당분 소각장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우리 몸 근육의 70%가 하체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우리 몸 전체 근육의 약 70% 이상이 허벅지와 엉덩이에 몰려 있습니다. 근육은 혈액 속에 포도당을 가져다가 에너지로 태우는 역할을 하는데 소각장 규모 자체가 상체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큽니다. 똑같이 움직여도 하체를 운동해 주는 게 대형 소각장을 돌리는 셈이라서 상체를 운동하는 것보다는 더 훨씬 혈당을 빠르게 소모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체 근육은 글리코겐의 최대 저장 창고입니다. 음식을 먹고 남은 당분은 근육의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저장이 되거든요. 하체 근육이 발달해 있다는 건 남는 당분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 용량이 크다는 뜻입니다. 창고가 넉넉하면 혈액 속에 당분이 넘쳐나서 혈당이 치솟는 일을 막아주지만 하체가 부실하면 창고가 금방 꽉 차서 갈 곳이 없는 당분들이 혈관을 떠돌며 혈당을 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체 근육은 인슐린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하체 근육, 특히 허벅지 근육은 인슐린에 반응하여 포도당을 흡수하는 능력이 가장 뛰어납니다. 하체 근육량이 많을수록 적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 조절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지쳐있는 췌장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체 근육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핵심 부위입니다. 배는 나오고 다리는 가는 거미형 체형이 당뇨에 가장 위험하다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체 근육이 부족하고 내장 지방이 많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반대로 하체 운동을 통해 허벅지 근육을 키우면 내장 지방이 연소되면서 세포들이 인슐린의 신호에 다시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하체 근육은 내 몸의 혈당을 조절하는 댐과 같아요. 댐이 크고 튼튼하면 갑자기 밀려오는 당분을 거뜬히 가두고 조절할 수 있지만 하체가 부실하면 혈당 조절 시스템은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상체보다 하체 운동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췌장을 쉬게 하고 당뇨를 졸업하는 지름길입니다. 당뇨 환자분들 중에 대부분은 고령인데요. 신체가 자유롭지 않은 노인 환자들이 할 수 있는 당뇨 극복 운동을 추천해 주신다면 무엇인가요? 맞습니다. 어르신들께 무조건 나가서 걸으세요, 스쿼트 하세요 라고 하면 오히려 무릎 관절만 상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체력이 약해진 고령 환자분들에게 집 안에서 심지어 침대에 누워서도 할 수 있는 실버 당뇨 운동법을 추천해 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늘 강조하는 발끝치기입니다. 이 운동은 자리에 편안하게 누워서 뒤꿈치는 붙이고 양 발끝을 서로 톡
톡톡 부딪히는 아주 단순한 동작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결코 가볍지 않은데요. 우리 몸의 혈액은 중력 때문에 발끝에 고이기가 쉬워요. 발끝을 부딪히는 진동은 발끝까지 내려온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올려보내는 강력한 펌프 역할을 합니다. 또 당뇨 합병증은 결국 미세혈관이 막히면서 시작이 되는데 발끝 자극은 말초신경과 미세혈관을 깨워서 당뇨발 예방에 탁월합니다. 잠자기 전이나 일어난 직후에 5분 정도만 투자하셔도 전신의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의자에 앉아 다리 들기입니다. 앞서 허벅지 근육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서서 하는 스쿼트가 힘들다면 의자를 활용해보세요. 의자 끝에 걸터 앉아서 한쪽 다리를 쭉 펴고 수평이 되게 들어 올린 뒤 5에서 10초간 버티는 겁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는 것이 핵심이고요. 이 동작은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하중은 최소화하면서 혈당을 태우는 가장 큰 소각장인 허벅지 근육을 아주 효과적으로 단련해줍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최고의 근력 저축법입니다. 세 번째는 까치발서기예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시거나 벽을 짚고 서 있을 때 꿈치를 천천히 들었다 내렸다 해보세요. 종아리 근육은 혈액을 위로 쏘아 올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하죠. 들어보셨을 텐데요. 종아리가 튼튼해야 대사가 활발해지고 혈당 조절도 쉬워집니다. 넘어질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벽이나 의자를 잡고 안전하게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르신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운동은 거창하게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단 5분만이라도 매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워 계실 때는 발끝을 치고요. 앉아 계실 때는 다리를 들고 그리고 서 계실 때는 뒤꿈치를 들어보세요.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여러분의 췌장을 다시 뛰게 할 것입니다. 건강한 노년은 여러분의 발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정리해드릴게요. 운동이 힘들다면 누워서 발끝치기부터 시작하시고요. 발끝을 툭툭 치는 것만으로도 막혔던 혈관이 뚫리고 당뇨합병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다면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드는 동작이나 서서 까치발 서는 동작으로 허벅지 근육을 지켜보세요. 작은 움직임이 모여서 당신의 혈당을 바꾸고 건강한 노년을 만들 겁니다. 안녕하세요. 당뇨인들의 당뇨 졸업을 돕는 한의사 당보만이원 종로점 대표원장 이혜민입니다. 당뇨는 평생 관리하는 질병이 아니라 졸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를 졸업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합병증 위험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당뇨 졸업에 꼭 도전해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저의 책 평생관리노 당뇨 졸업해야 합니다에 담아두었습니다. 당뇨는 평생 관리하는 병이 아닙니다. 그리고 졸업해야 하는 병이기도 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당뇨를 졸업하면 심장질환 위험은 40%, 그리고 콩팥질환 위험은 33%가 줄어든다는 사실은 이미 연구로도 입증됐습니다. 당뇨를 그냥 관리만 하다가 합병증을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졸업에 도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건강상의 이득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죠. 또한 당뇨를 졸업한 분들은 혈당뿐만 아니라 소화, 수면, 피로, 변비 같은 전반적인 건강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십니다. 진짜 건강으로 가는 길, 저는 당뇨 졸업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시작은 거창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당장 따라서 할 수 있는 것 하나만 골라서 바로 실천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 하나가 내일의 공복 혈당을 바꾸고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600만 당뇨인이 모두 당뇨를 졸업하는 그날까지 함께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당뇨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튜브에 당뇨스쿨이라고 검색해보세요. 한약적 치료가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당보만연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